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국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고립된 청년들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기 위해 시작된 아주 기발하고 또 따뜻한 캠페인에 대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뜻밖의 외출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무슨 특별한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그냥 카페 가려고, 회사 가려고, 편의점 가려고. 너무나 당연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바로 그 너무나 당연한 행동, 문을 여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분들을 우리가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단순히 집순이, 집돌이처럼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힘조차 모두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의지나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과연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을 텐데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아주 기발한 대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뜻밖의 초대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놀랍게도 배달 앱을 통해서 가능했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 아닌가요? 국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랑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배달의 민족이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의 이런 협력, 진짜 신선하고 이례적인 일이죠. 자, 그럼 이 캠페인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디어는 놀랄 만큼 간단한데 그 안에 숨겨진 목적은 아주 강력합니다.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사용자라고 상상해보세요. 늘 하던 대로 배달 앱을 딱 켰는데 뜻밖의 외출이라는 배너가 보이는 거예요. 호기심에 눌러봤더니 문 그림이 하나 있고 그걸 또 누르니까 바로 5,000원짜리 포장 쿠폰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부 지원 포털로 가는 링크가 하나 보이고요. 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캠페인의 진짜 목적이 고작 5,000원짜리 쿠폰을 나눠주는 건 아니었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쿠폰은 사실 미끼였던 셈이고요. 진짜 목표는 지원으로 향하는 문 그 자체를 살짝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쿠폰, 그 이상. 그럼 그 문 너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캠페인 뒤에 숨겨진 진짜 지원 구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그 쿠폰 밑에 있던 링크를 누르면요. 청년온이라는 포털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익명으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확 줄죠.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이 되고 거기서부터는 1:1 맞춤 관리가 시작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이든 직업훈련이든 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딱딱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청년 미래센터라는 곳에서 총괄하고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이 캠페인의 핵심 전략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발 우리 웹사이트로 와서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거기 있구나. 그럼 우리가 갈게. 이거예요. 청년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리는 배달 앱으로 그냥 쑥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칠 필요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 한번 툭 누르는 걸로 도움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든 거. 이 발상의 전환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 캠페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질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중요하죠. 배달 앱 안 쓰는 사람은 어떡하지? 더 심각하게는 스마트폰 사용조차 어려운 정말 깊은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이 캠페인의 레이더에 아예 잡히지 않잖아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쿠폰 받아간 사람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진짜 상담 신청까지 갔을까? 이른바 전환율이죠. 이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상담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원 서비스가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지원 격차의 문제, 어떻게 전국적으로 고른 수준의 도움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이것도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질문들이 있다고 해서 이 캠페인의 가치가 깎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숫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성공이 있었거든요. 바로 첫걸음을 떼게 해줬다는 그 자체의 중요성이죠. 이 캠페인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과는요. 제 생각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것. 혼자 방 안에서 끙끙 앓던 청년들이 이걸 보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꼈을 거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는 아, 나도 기댈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준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캠페인은 정말 큰일을 해낸 겁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립된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 손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번 캠페인처럼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 내미는 체계적인 공적인 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야, 잘 지내냐? 하고 툭 던지는 안부 문자 같은 사적인 손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공적인 손이든 사적인 손이든 둘 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뜻밖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는 가족처럼 우리만의 뜻밖의 초대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